자, 이제 오늘 할 거는 13강 2개월 뒤에 롬스키안하고 해외 독립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우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미분 방식이 주어지고, 미방이 하나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y를 구하는 거잖아요. 엄밀히는 이제 2개월 뒤에서는 C1, Y1, C2, Y2 이렇게 표현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저가 이렇게 존재를 이제 선형 합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물론 선형 OD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이제는 반대예요. 이제는 기저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저 뭐 Y1 또 Y2. 근데 약간 기저라는 단어보다 저는 그냥 해라고 할게요. 해라는 그 서로 다른 해가 이제 두 개가 주어지고 Y1, Y2가 주어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역으로 미분 방식을 구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게 얘가 독립인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형 OD를 처음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우선은 Y1하고 Y2가 서로 독립관계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Y1과 Y2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그냥 역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뭐 미분을 배우고 그다음 적분을 배우듯이 그게 어차피 반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즉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해만 여러분들이 잘 구하신다면 뭐 문제 없을 거고, 이제 목차를 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이 11강 상수계수랑 12강 오일러 코시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이 2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것 중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다 정리가 완벽해야 되고,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도와드리면, 참고로 제가 지금 적는 거는 그냥 복습인데, 여러분들이 뭐 빈 종이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상수계수였죠. 그래서 상수계수랑 오일러 코시를 배웠고, 상수계수 기본 형태는 y2' 더하기 ay' 더하기 by는 0의 형태였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특성 방정식이 하나 나올 텐데,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람다 제곱 더하기 a 람다 더하기 b는 0.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물론 여기서 무엇을 대입하냐, 자, 어떤 걸 대입하냐면 y는 2의 람다 x를 대입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식은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 그걸 람다 1하고 람다 2라고 했을 때 우리는 C1 2의 람다 1x 더하기 C2 2의 람다 2x라고 적으면 끝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중근이 나온 경우, 중근 한 개가 나온 경우, 그 중근은 그냥 람다 1이라고 했을 때 y는 C1 더하기 C2x 적어주시고 2의 뭐 람다 1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경우 만약에 복속은 이 두 개가 나오고, 그때 그 복속근은 이 람다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라고 했을 때, 자, y는 2의 알파 x 괄호 열고 C1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C2 사인 베타 x. 요거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눈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오일러 코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일러 코시 방정식 같은 경우 기본 형태는 x제곱 y2' 더하기 axy' 더하기 by는 0이라고 했고, 좀 여기다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세요. 항상 여기가 1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대입을 하면 y는 xm제곱을 대입하면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m제곱 더하기 a-lm 더하기 b 하나가 빠지게 된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였죠. 하나가 빠지게 되니까 여기가 1로 고정돼야지, 안 그러면 뭐 여기가 2배, 2배가 되니까 이게 맞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오일러 코시든 뭐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선형 OD든 y2'의 개수를 1로 맞춰주는 습관을 해주면 좋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상수만 볼 거기 때문에 x제곱은 놔둬도 문제는 없어요. 여기도 똑같죠. 만약에 식은 두 개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y는 c1x의 m1제곱 더하기 c2x의 m2제곱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중근이 나온다 그러면 c1 더하기 c2, 이번엔 로그 x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x에 뭐 m1이라고 했을 때 m1 이렇게 집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경우 만약에 m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가 나온다면 x의 알파 제곱 괄호 열고 c1 코사인 베타 로그 x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c2 사인 베타 로그 x.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금 방금 저처럼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먹으면 쭈루룩 바로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공식을 막 무작정 암기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되어야지, 무의식적으로 돼야지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고, 시험 시간에 쉬운 문제들이랑 어려운 문제 섞일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에서 시간 끌리고 실수하는 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럼 그 뜻은 뭐냐, 공부를 그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고 넘기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수능 볼 때 그 한 문제들 있잖아요. 1번부터 뭐 거의 뭐 두세 페이지는 쭈쭈쭈 빨리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실수하거나 거기서 틀리면 안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어려운 문제들, 객관식의 맨 마지막 문제라든지 주관식의 맨 마지막 문제, 뭐 29번, 30번, 저희 때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웠는데 그 29번, 30번에 결국에는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앞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우리 목표였잖아요. 지금 대학교 시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가 뭐 나온 다음에 이제 거기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일단은 독립을 일단 먼저 배울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아까 Y1과 Y2가 나왔고 그걸 선형합으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그게 언제 독립이냐, 언제 독립이 아니냐. 즉 다른 말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Y1이 X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Y2가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Y는 C1X 더하기 C2X 제곱 이렇게 해서 풀면 끝이에요. 얘는 이제 독립인 케이스인데 제가 다른 케이스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어떤 케이스냐면 이번에는 Y2가 EX인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EX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표시한 밑줄친 여기 2 곱하기 C2를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상수 뭐 C2라고 우리가 그냥 치환을 해버린다면 그럼 얘는 결국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가 C2X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랑 사실상 동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종속이 돼버려요. 독립의 반대가 종속이거든요. 서로 종속이 돼버려서 따로 서로 독립인 해를 선형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안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서로 종속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Y1과 Y2를 서로 나눴을 때 어떤 상수가 나오는 값, 즉 서로가 다른 서로의 상수배인 관계 이런 경우에는 서로 종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수학적이지 못하고 이제 수학자들이 론스키안이라는 연산을 이용을 해서 얘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일단 목적은 목적이라고 적을게요. 목표는 독립이길 원해요. 그쵸? 우리 독립이길 원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제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종속인 경우. 이게 안 좋은 케이스죠. 자, 독립이라는 것은 일단 결론만 적을게요. 론스키안이라는 값이 Y1하고 Y2를 이제 인자로 갔는데 변수로 갔는데 뭐 변수라기보다 어쨌든 그 인풋으로 갔는데 그 아웃풋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독립이다 라고 하고 자, 종속의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Y1하고 Y2를 론스키안에 넣었더니 는 0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걸 배울 때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독립 케이스, 즉 서로 겹치지 않는 케이스. 여기다 좀 보라색으로 적을게요. 겹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속은 겹친다. 이 단어가 조금 수학적이진 않지만 저는 이런 단어들 좀 사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직관적이잖아요. 뭔가 서로 다른 두 해가 겹치지 않으려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독립이고 반대로 0이면 론스키안의 그 연산 값이 0이면 종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론스키안 이 연산자가 뭐냐? 자, 론스키안 연산자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뭐 계속 여러 개의 그 인풋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개의 인풋만 일단 집중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부터 적을게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자,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연산이고 요게 이제 0이냐 또는 0이 아니냐 그걸 구분을 통해서 독립 아니냐 구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행렬식이라는 게 하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뭐냐면 그냥 결론 이거예요. 결론 요걸로 끝인데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뭔가 조금 되게 암기하기 어려운데 행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행렬식이라는 걸 배워요. 자, 행렬식이라는 건 뭐 연산 중 하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렬 배울 때 제가 되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우선은 행렬식의 기본은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A, B, C, D가 있으면 행렬식의 기본 정의는 AD-BC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1, 1, 3이 들어오면 그냥 601 해서 5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산 자체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2x2 안에서는 이 대각선 길이의 차예요. 그 다음에 AD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할까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Y1이고 Y1 프라임이고 Y2고 Y2 프라임이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묶고 얘가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묶고 뺀 것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 거고 기본 정의는 Y1, Y2 이쪽 대각선 여기 대각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대각선을 빼서 뒤에 대각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행렬식을 모르고 행렬이란 뭐 개념도 아직 안 배웠겠지만 그냥 요런 연산이 있는 거예요. 요런 연산이 있고 뭐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게 0을 만족할 때 또는 0을 만족하지 않을 때 종소이고 독립인지는 교재에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스텝이 론스키안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면 처음에 y1하고 y2가 주어져요.
그럼 그냥 y1 적고 y2 적고 각각의 미분항을 아래쪽에 적어요. 그 다음에 이거 행렬식 연산을 해서 AD-BC 요 연산을 통해서 바로 그냥 적어주고 연산해서 0이냐 0이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 여러분들 여기 뭐가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검사스 이렇게 항상이라는 게 자꾸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속이 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이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이기 때문에 최종 답이 막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항상 0이 아닌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예외가 있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독립이고 이건 제가 예제 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몇 개 좀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 y1하고 y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y1이 2x라고 하고 y2가 2의 2x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얘는 우리가 상수계수에 해줘.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스텝이 뭐냐면 론스케어는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 서로 판단을 해주는 거. 2x 여기다 적어주시고 미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미분을 적어주면 2의 2x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AD-BC를 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연산을 해보면 2 곱하기 2의 3x 마이너스 2의 3x가 되니까 2의 3x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이냐 아니면 항상 0이 아니냐 그 케이스를 구분하세요. 얘는 지수함수니까 0이 아니죠.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만약에 x가 나와요. 이 결과가. 그래도 얘는 항상 0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거아니죠. x가 1이면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x가 어떤 값이든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죠. 즉 무슨 뜻이냐면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종속이 아니고 독립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독립인 두 개의 기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우리는 최종 회로 y는 c1y1 더하기 c2y2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오케이 거기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y1과 y2를 해로 하는 선형 제차 이게 ODE를 구하여라가 문제예요. 즉 ODE를 구하여라가 문제고 이건 여러분들의 역수적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자, y1이 2x고 y2가 2의 2x예요. 먼저 형태를 보고 얘는 상수계수 ODE겠구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가 x의 m제곱 형태면 오일러 것이고 이렇게 지수 형태 2의 x 뭐 2의 2x 그러면 상수계수 형태잖아요. 그래서 상수계수니까 얘는 그러면 람다가 1과 2를 갖는 그 해를 갖는 람다가 1 또는 2가 되게끔 만족을 해야겠구나. 그럼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역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왔다면 지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람다라는 것은 1과 2를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람다 제곱 지금 합을 구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람다 더하기 2는 0이라는 특성 방정식이 돼야겠구나. 이러한 특성 방정식을 가지려면 어떠한 상수계수 ODE가 나와야겠지. 역추적을 하면 y2' 마이너스 3y' 더하기 2y는 0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이 ODE가 주어지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특성 방정식 구하고 그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y1과 y2를 구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데 지금은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단 뭐가 추가되냐면 독립인지를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잘 보시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제 2번 볼게요. 자, 오일러 코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보다 독립을 보여야 된다. 자, 그래서 독립을 보이기 위해서 론스케어 값을 구해본다면 x제곱 로그 x 그 다음에 미분을 하고 얘도 미분을 하면 2x 로그 x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 행렬식 연산을 해보면 2x 세제곱 로그 x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로그 x가 돼서 요거 없어져가지고 결국에 x 세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이 되냐? 0일 때도 있어요. x가 0이면 0인데 근데 항상은 아니죠. 항상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는 독립이 된다. 적어주세요. 독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y1하고 y2가 독립이고 지금 형태가 x제곱하고 x제곱 로그 x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오일러 코시 중에서 m2, 2인 중근을 갖는 그 케이스구나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일러 코시 문제를 수많이 많이 풀어보면서 체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m이 2라는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그 특성 방정식은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오일러 코시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빠지잖아요. 중간에 있는 y 프라임 개수가 하나가 빠져서 m 개수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그럼 x제곱 y2 프라임 있어야 되고 뭐 여기는 그냥 4y가 될 텐데 여기가 뭐가 될 거냐 이 말이죠. 하나가 빠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3y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3xy 프라임 이렇게 되어야지만 마이너스 3에서 하나가 빠질 때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역추적을 잘 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배울 건 이거밖에 없어요. 론스키안 구하고 독립성 판단하고 그 다음에 OD가 그러니까 독립성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추적해서 OD를 구하는 거고 다 그 상수계수거나 오일러 코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하나 좀 재밌는 걸 해볼게요. 만약에 y1이 뭐 y1은 그냥 y1이라고 하고 y2가 어떤 상수에다가 y1을 곱한 경우 얘가 절대로 독립이 될 수 없음을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론스키안은 그러면 y1 프라임이 되고 여기다 y2 프라임을 적을 건데 얘를 미분을 하면 그러면 cy1일 거고 얘 미분하면 cy1 프라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론스키안을 곱해보면 c 곱하기 y1 프라임 마이너스 c 곱하기 y1 프라임에서 이 값 자체가 0이 나고 얘는 그냥 항상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상수배가 곱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얘는 독립이 될 수가 없고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 문제 좀 풀어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는 지금 뭐 형태가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y1하고 y2가 주어졌을 때 그 원래 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고 그냥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 넘어갈게요. 어차피 론스키안 구하는 건 여러분이 빨리빨리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론스키안 더. 자, 276 2의 마이너스 10x가 y1이고 y2가 2의 마이너스 11x 이런 케이스 y1 그럼 론스키안을 구해봅시다. 구해본다면 2의 마이너스 10x 2의 마이너스 11x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1x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 2의 마이너스 21x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나서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1x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1x니까 얘는 그냥 항상 양수죠. 아니 항상 음수죠. 그러니까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독립이다를 보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얘랑 얘를 기저로 갖는 상수계수 OD를 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람다가 지금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11인 케이스니까 그럼 특성 방정식은 서로 더하면 마이너스 21이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21 람다 서로 곱하면 플러스 1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럼 y2 프라임 더하기 21 y 프라임 더하기 110y가 0이 돼야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x 제곱이어도 론스키안 구하면 1 2x가 되겠죠. 다음 문제 지금 277번 푸는 거예요. 론스키안 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고 x 제곱이죠. 얘는 항상 0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x랑 x 제곱이니까 m이 1이나 2죠. 특성 방정식이 m 제곱 마이너스 3m 더하기 2가 0이 돼야 되니까 오일러 코시는 항상 오일러 코시 할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하나가 빠져야 된다. 하나가 빠져야 되니까 2가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한번 검산을 위해서 거꾸로 가요. 마이너스 2가 하나 빠져야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최종 답은 다음과 같이 된다. 하시면 되겠고 278번도 x분의 1, 그 다음에 x 제곱분의 1 이렇게 있는 경우 제 추천은 뭐냐면 얘를 x의 마이너스 1제곱,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론스키안을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의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행렬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론스키안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x의 죄송해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4제곱은 얘가 항상 0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x가 굉장히 극한 값이 아닌 이상은 0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0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독립이다. 얘가 독립이기 때문에 자, m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인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m 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2가 그 특성 방정식이 돼야겠죠. 자, 그럼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제곱 y2 프라임 여기는 하나가 빠져서 3이 되는 거니까 4가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y는 0, 4에서 하나 빠지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x랑 x분의 1 이런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 물론 이거 론스캔을 해보면 x분의 1과 로그 x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하면 x 로그 x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뭐 얘는 항상 0이라는 보장은 없죠. 뭐 어떤 거는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독립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m이 지금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케이스. 그래서 m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특성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0이 있을 거는 여기 지금 x, y 프라임이 더해질 거고 여기 앞에 뭔가가 상수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는 m 개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m이 지금 0이라는 거예요. 지금 m 개수 앞에 여기 0. 근데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가 있어야지? 1이 있어야죠. 1이 있어야지만 얘가 뺐을 때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다음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0번도 지금 y1이 4, y2가 3x 이런 케이스. 이렇게 일부러 앞에 좀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나 1하고 x로 보나 서로 동급인 거 알잖아요. 왜냐면 얘랑 얘랑 지금 서로 종속관계고 얘랑 얘랑 지금 서로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단순한 걸로 봅시다. 단순한 걸로 보는 상태에서 1x랑 미분하면 0, 미분하면 1. 자, 그래서 이거 론스캔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 0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이다. 자, 독립인 케이스인데 얘를 해석을 할 때 지금 2의 0제곱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x가 있기 때문에 x의 0제곱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x의 0제곱과 x의 1제곱이니까 m이 0이거나 m이 1인 케이스죠. 따라서 특성 방식을 구하면 m-1은 0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m은 0이 특성 방정식이 되고요. 그럼 이 특성 방정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x제곱 y2'이 있어야 되고 자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을 만들지?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반대로 없어야겠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xy'의 개수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0에서 1을 뺐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없어야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여기 없으니까 자,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그냥 0y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xy2'은 0이 될 거고 자 x제곱은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x제곱 이렇게 약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냥 y2'은 0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니까 1차식이라는 거죠. 1차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y는 뭐 ax 더하기 b여야겠죠. 왜냐면 얘를 두 번 미분하면 y''이 a가 되고 y2'이 0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식이다. 1차식은 지금 1과 x 이렇게 각각 1차식이 합이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C1X 더하기 C2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잘 들어맞죠? 잘 들어맞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얘는 1차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풀 수 있고 아니면 1차식으로 봐야 된다 풀 수 있고 아니면 방금처럼 론스캔을 통해서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쭉 푸시면 되고 조금 어려운 것들 제가 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면 나머지는 다 쉽고 285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코사인 OX랑 사인 OX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원스캔 구해보면 코사인 하면 마이너스 5 사인 OX가 나오죠. 그 다음에 5 코사인 OX가 나오니까 원스캔 구해보면 5 사인 제곱 O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5 사인 제곱 OX가 나오죠. 얘는 그냥 5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0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확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OX랑 사인 OX 이거는 상수계수를 여러분이 많이 푸셔야 되는데 자, 코사인 OX가 첫 번째 근이고 사인 OX가 두 번째 근이라면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의 형태인데 람다가 근데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2의 알파 x가 이렇게 곱해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베타는 뭐예요? 베타는 5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i가 람다의 근인 경우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특성 방정식을 세워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5i가 나올까? 이건 여러분들이 뭐 그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도 되고 그냥 많이 해보시면 람다 제곱 더하기 25가 0이어야지 그래야지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5i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역추적해서 OD를 구하면 y2 프라임 더하고 y는 0이라는 OD가 주어져야지만 이제 코사인 OX랑 사인 O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푸시면 돼요. 뭐 많이 푸는 게 정답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역추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89번 같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자, y1이 2의 2x 사인 3x 그 다음에 y2가 2의 2x 사인 3x 다음과 같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똑같아요. 론스키안 구하면 론스키안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복잡해도 그냥 천천히 여러분이 침착하게 푸시면 됩니다. 각을 미분하는 거니까 곱의 미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의 2x 코사인 3x가 되고 마이너스 3, 2의 2x 사인 3x가 되겠죠. 여기는 똑같죠. 2의 2x 코사인 코사인 아니고 그냥 사인 3x가 될 거고 플러스
3, 2의 2x 곱의 미분 해주는 거예요. 코사인 3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행렬식 값 구해본다면 지금 2의 4x 그 다음에 사인 3x 사인 3x 더하기 3, 2의 4x 코사인 제곱 3x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4x 사인 3x 코사인 3x 더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만나서 3, 2의 4x 사인 제곱 3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얘랑 서로 같은 값 붙일 거고, 자, 그 다음에 3, 2의 4x를 묶어낸다면 3, 2의 4x로 묶여질 거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니죠. 항상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는 독립음을 보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게. 그럼 얘랑 얘를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해로 갖는 이제 OD를 역추적하는 과정이고, 이 기본 형태는 상수계수 OD이다. 아, 오케이. 그러면 람다가 뭐야 되나 지금 2 플러스 마이너스 3i인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지금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자, 그래서 2랑 2 플러스 마이너스 3i니까 람다 1이 2 플러스 3i, 람다 2가 2, 맞죠? 글씨가 이상하네요. 람다 2가 2 마이너스 3i. 자, 이런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서로 합이 4죠. 그러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4 람다가 되고, 서로 곱이 뭐예요? 곱은 4 빼기 9죠. 이거는 3i랑 마이너스, 그러니까 3i의 제곱은 뭐냐면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b제곱이 마이너스 9니까 4 마이너스 9가 돼서 13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하기 13은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를 특성 방식으로 갖는 상속에서 2개 OD로 구해보면 플러스 13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들도 그냥 빠르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똑같아요. 기본 메커니즘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되게 좀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되게 간단한 거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론스키안 조심해 주시고, 오일러 컷일 때 하나 빠진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따로 적어놓지 않네요.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그 오일러 컷의 경우 하나가 빠져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크게 실수할 것은 없습니다.